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정치인들은 자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당의 신념에 맞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어 자당의 집권을 지지하고 응원하였던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기를 살고 있는 절대 다수 비민주당원 국민들을 향해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갈수록 낮아지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자당의 집권 수성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이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라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한 해에 3번씩이나 만나며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친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뉴스를 봤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신체장애인보다 한심한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포용하기 쉽지 않다. 다수 뉴스에서 앵커들은 이를 비하하는 듯한 또는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며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명백히 장애인을 폄하하고 비하한 말로서 이는 신체나 정신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른 차별이다. 또한 우리 헌법 제9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맨 앞에 나오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공당이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실수라고 num쳐서도 안 되고 사과로 끝내고 넘길 일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당선되어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표방하던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는 국정이념의 방향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곧 2019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진실로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이 가진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러한 발언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한 정당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수, 생각의 차이, 정치 실력 등의 말들로 덮고 넘어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에도 해악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나아갈 바와 공기처럼 인권이 소개되어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신체장애인이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두 차례나 웃으며 동조하느라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자각하지 못했던 동석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항소심 재판 첫 출석한 이명박을 당황하게 만든 질문.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77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된 이박의 항소심 재판이 2일 시작됐다. 1심 재판 당시 건강을 이유로 선고 공판 등에 불참한 이명박은 이번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재호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측근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명박이 출석하자마자 측근들은 일어나 이명박을 맞이하기도 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함과 동시에 피고인 이명박 씨라고 부르며 출석을 확인했다. 이후 재판장이 주민번호를 묻자 이명박은 자신의 생년월일인 41만 1219를 외친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라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그간 자신의 주민번호를 사용할 일이 적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이명박 측 변호인인 강문 변호사는 다스 실소 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다스가 이전 대통령이 설립한 회사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 증거뿐인데 신빙성이 없다라며 다스가 누구 겁니까는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질문. 제3자들이 다스가 이전 대통령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고 변호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이유는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유인데 이 건은 모두 공적 영역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이 청와대를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 1심은 다스 미국 소송이 피고인의 영향력과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통령 보좌의 역할임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이명박이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했음을 주장했다. 청와대가 임종석, 한병도, 윤영찬 등 비서진을 교체할 듯 보인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비서진 개편을 단행한다. 청와대 측은 다수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비서진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며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중반쯤 예정된 연두 기자회견에 새로운 참모진 지명을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체의 이유는 청와대 측은 이번 인사교체가 기존 비서진에 대한 경질 차원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교체가 경질이라기보다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게서 두루 의견을 들었다며라고 말했다. 교체 대상은 교체 물망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외에도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임종석의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이 일면 7개월을 넘어서 비서실장으로서는 제법 긴 임기를 보낸
게다가 2020년 총선 출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이 교체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물망에 올랐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개혁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교체 여부가 검토됐지만 일단 올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임종석 실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다. 노영민 대사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2017년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한병도 수석의 후임으로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다.